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이라는 안내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계약 전, 또 계약 중, 또 계약 후 어떤 점을 체크하셔야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중한 내 전세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약 전이라면 또 계약 중이라면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제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있습니다. 먼저 계약 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실 일은 이제 주택 상태를 확인하셨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계약을 하기 전에 그 집을 보시잖아요. 보실 때 현장 상태가 어떤지 한번 자세히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기록을 남기라는 거죠. 이 집이 무허가 주택인지 불법 주택은 아닌지 하는 것은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가 계약할 때 이제 건축물 대장을 떼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 위반 건축물인지 미등기 건물인지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보실 때 이제 현장 상태, 집안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도배 상태는 어떤지, 바닥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확인하셔서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좋고, 요구하실 것은 요구하시는 게 좋겠죠. 도배는 해달라든지 이런 이야기 미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 현장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을 확인하셨나요? 요즘 사건 사고가 많은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매가가 전세가와 같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턱없이 전세가가 높다면 이제 불안한 주택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보통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물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는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아파트 시세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바로 나옵니다. 보통 한 60%, 높을 때는 한 70% 가까이 되죠. 그렇게 비율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빌라나 오피스텔이죠. 누가 돈을 먼저 돌려받는지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셨나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놔가지고 보신 분들이 더 이제 헷갈리실 텐데,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셨나요? 이런 뜻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고 나보다 먼저 잡힌 그런 이제 근저당권이나 이런 권리가 없다면 안전하다고 우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은행에서 등기부 등본 아무 이상 없는데 내 권리가 먼저지롱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 같은 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이 나보다 먼저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얘기 같은데, 하여튼 간에 등기부 등본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분명히 등기부 등본은 깨끗한 걸 봤어요. 깨끗한 걸 봤는데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1월 31일에 주소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등기부 등본이 깨끗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지났다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봤더니 한 4월 30일쯤에 압류가 들어와 있는 거죠. 국세청에 압류 같은 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훨씬 날짜가 빠르니까 내가 더 안전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국세는 압류 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발생한 일자가 중요하거든요. 원래 세금 발생이 언제 있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압류가 들어올 때는 일정 기간 이상 체납이 돼야 계속 최고를 해보다가 계속 내라 이렇게 최고를 해보다가 안 내면 그때 가서 이제 압류를 하는 거라서,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적어도 6개월 아니면 1년 가까이 이미 체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은 깨끗했지만 그때까지 체납된 세금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국세징수법이 개정이 돼서 임차인이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또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잔금 칠 때까지 그렇게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게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중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어떤 면을 체크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셨나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 본인이라야 되고요. 본인이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다면, 대리인을 보냈다면 그 위임장이 본인이 쓴 위임장이 맞는지 인감증명서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계약하는 공인중개사가 해주실 건데 그래도 나도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신분증으로 임대인 본인을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 본인이 아니라면 대리인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이렇게 두 개를 확인하셔서 대리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계약하시면서 임대인 본인과 전화통화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씨 맞으시죠? 이런 분에게 위임하신 건 맞나요? 라고 확인하시면 훨씬 더 안심이 되시겠죠. 그렇게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하는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확인하셨나요? 예, 요즘 뉴스에, 사건 사고 뉴스에 이상한 공인중개사도 많아서 불안하실 텐데요. 들어가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또 그리고
저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게시하는 게 저희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 자격증 확인하시고 사업자 등록됐는지도 확인하시고 그 명의도 보시고 그런 다음에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계약서를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임차인을 보호하는 사항을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그걸 특약사항에 쓰셔도 되지만 그걸 미리 확정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이왕이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가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방을 사용하는데 그 한방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는 어떤 사항을 유의하셔야 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셨나요? 계약 체결한 다음 30일 이내, 잔금이 아니고 계약 체결한 다음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이게 바로 확정일자로 연결이 돼서 임대차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같이 동시에 됩니다. 그러니까 꼭 임대차 신고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잔금 치르는 날짜가 됐다면 잔금 지급 시에 처음에 계약했던 것과 다른 권리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떼서 큰 돈이 들어가기 전에 중도금이나 잔금이 큰 돈이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그러니까 등기부등본도 다시 떼서 새로운 권리관계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계약 때 국세 체납 확인했지만 또 그동안에 잔금까지의 기간 동안에 다시 체납된 것은 없는지 국세 미납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하신 다음에 잔금을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셨나요? 바로 전입신고부터 잔금을 치고 나서 바로 전입신고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사 당일에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서 깜빡 놓칠 수가 있거든요. 전입신고부터 하고 다른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입신고를 해야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이 부분이죠. 내가 오늘 전입신고를 해도 내일 아침 0시부터 이 대항력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보완해 줘야 될 문제인데 아직 이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우선 당일에 전입신고 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오늘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국토부 제공하는 그런 리플렛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거 잘 체크하시면서 안전한 전세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전세계약 앞두고 불안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